안녕하세요. 슬림 체형 전문가 협회 최다입니다. 냉적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거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냉적이라는 거 이제 외우셨죠? 차가운 것이 뭉쳐지는 거, 그래서 딱딱해지는 거, 배를 만졌을 때 배가 딱딱하다. 그리고 팔 있죠. 요 팔뚝이라고 하는 상완 부위를 만졌을 때 딱딱한 부분, 그 부분들이 저희가 냉적이 있다. 또 거기다가 차갑다라고까지 생각이 드시면 100% 냉적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딱딱해진다, 차가워진다, 이렇게 냉적을 볼 수 있습니다. 냉적의 증상과 작아진다는 저희가 봤고요. 그다음 왜 차가워졌냐? 냉장고가 등장하면서 차가워지는 게 더 심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질환도 살펴봤었고, 냉적의 위치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그로 인한 결과로 우리가 질병이 오게 되는데요. 원인이 뭐가 있냐? 신체 허약, 스트레스, 식적과 비만, 독소가 있다. 그럼 이 원인에 따라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가? 신체 허약하신 분들은요, 기혈이 허약하고 내장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무기력하세요. 제가 뭐 어제도 냉적 강의를 했는데 이번 주는 이제 냉적 강의가 3번이었네요. 근데 어, 참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저도 그 일이 뭐 한 번은 아니었지만 그런 일 이후에 굉장히 겸손해졌어요. 지금도 더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는데 세상에 어떤 한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명확하게 어느 것이 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명의가 존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그러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케이스를 많이 보는 거죠. 제가 자만했던,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저는 음인이긴 하지만, 선천적으로 뭐 이렇게 활동성이 워낙 있었고요. 그리고 용을 먹게 되면서 굉장히 활발한 체질로 좀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막 기운이 넘치는 그런 체질로 변하게 됐어요. 죽지 않고 살아서 살이 쪘다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인지 이 뭐 무기력감, 피로감을 잘 못 느꼈었어요. 근데 우리 손님들을 제가 이제 만나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 보고 뭐 그런가 보지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죠. 그게 뭐냐면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내 눈에서 다른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무기력해 본 적이 없고 그렇게 피로감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타인을 같은 시선으로 자꾸 보시는 거예요. 근데 어, 정말 기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매가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분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밥을 먹고 편해 본 적도 없고요. 밥을 먹으면 못 눕는 분도 계세요. 누우면 죽을 것 같대요. 숨 막혀서. 이런 것들을 못 느껴본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얘기인 거죠. 일반인이라고 하죠. 못 느끼는 사람들을. 그래서 주요 증상들이요. 이분들은 그냥 추워요. 그냥 추워요. 온도가 대체로 낮으시죠. 여름에도 긴팔 입으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집중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아토피 환자분들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리고 일단 힘이 없어요. 힘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너는 왜 이렇게 아침에 늦게 일어나니? 잠을 많이 자니?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뭐 밤에 밤늦게까지 게임했는데 왜 늦게 일어나니는 안 맞는 거고요. 그거 말고 이제 저희가 아이들을 대하면서 이제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어떤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그런 게 아니라 허약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한테 관리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반듯하게 누워 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잠을 잘 때도 30분, 1시간 이상을 못 잤던 거예요. 어딘가 몸이 불편해서. 특히 이제 척추측만증 환자분들이거나 허리가 아프신 분들, 반듯하게 누워 못 주무시는 분들 많죠? 아파서 중간중간 깨시는 분들, 팔이 아파서도 잘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좀 장기간에 이어져 온 후천적인 퇴행성이라고 본다면, 그거 말고 잠을 그냥 깊이 못 자고 자꾸 깨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제도 이제 저희가 이제 건강 바이오리듬 건강 체크를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 아이는 좀 체구가 작겠어요. 키가 많이 클 수는 없겠어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죠. 신체가 허약하게 태어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느끼는 무기력감과 피로감은요, 저희가 오늘 피곤해 이 정도의 느낌이 아니에요.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하면 관리 받으시면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흐름이 느렸던 부분이 빨라지고 하면서 정상적인 체온과 정상적인 흐름과 정상적인 근육이 붙어가면서 관리를 통해서 좀 여러 가지 부분이 해소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 한 번도 안 깨고 잤어요. 제가 오늘요, 무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바깥 활동을 했어요. 하루에 4시간밖에 활동 못 하시던 분도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막 감동하죠. 예전에는 막, 좀 울먹울먹도 많이 했는데, 요즘도 울먹거리는데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어, 같이 운 적도 많죠. 어쨌거나 신체 허약하신 분들은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주요가 그냥 힘이 없어요. 그들이 힘이 없으려고 없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소식을 하는 경향이 아니고 소식밖에 못한다라는 거죠. 손발이 차고 아랫배가 차고 어지럽고 생리통, 생리불순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피의 양이 적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막 걸어 다니는 것조차도 힘겨워 보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라는 인지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왜 남편이 폭언을 계속해요. 근데 부인이 처음에는 그거에 과민하게 반응하다가 나중엔 아휴 또 저 소리 하지 하고 약간 이제 전에 충격보다는 덜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내 몸을 망치는 길이에요. 뭐 그렇다고 이혼하셔라 이건 아니지만 깊은 대화를 나눠보시거나 이제 상담센터 많이 있으니까요. 가서 좀 상담 받아보시는 거 그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자분들이 화가 많으면 뭐가 생겨요? 김이 죽은 깨. 너무 싫죠. 근데 이 이제 수승화강이라고 해서 가슴에서 위로 올라가는 열을 밑으로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뭐 관리실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여러 곳을 이제 확인하셔서 열을 좀 내리시는 것들을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밥을 많이 먹는다, 이제 식습관이 잘못됐다, 폭식이다, 뭐 스트레스로 인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폭식을 엄청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속이 미식거리면 밥을 더 먹었어요. 속이 미식거리면 밥을 더 먹으면 해소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안 그래요. 밥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모든 그 신경과 호르몬들이 이제 더 이상 뭔가를 할 수가 없는 마비 상태가 오는 것 뿐이에요. 속이 미식거리신다면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해소하시려고 하셔야죠. 병원에 가시면 미식거리거나 구토하는 것을 방지하는 약을 줘요. 물론 약은 독작용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따르긴 하지만 그래도 미식거리는 걸 느끼셔서 섭식을 못 하시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스트레스성으로 인해서 이런 거 나타나고 식적으로 인해서도 나타나고요. 식적이 심해지면 이제 식도염도 자주 오죠. 먹고 누우면 100% 오는 거니까요. 그쵸. 그리고 비만은 가장 중요한 게 지방에 염증이 생기고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혈관이 지구에 4바퀴 반을 도는데 비만 환자들은 더 많이 돌아야 되죠. 그다음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사질환에 걸리기 쉽고요. 지방이 염증이 한번 끼게 되면 지속적으로 껴요. 그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독소로 인해서는 제일 포인트는 저 햄버거 좋아해요. 싫어하지 않아요. 근데 햄버거 얘기 자꾸 해서 햄버거 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한데 저 맘스 땡땡도 좋아하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버거 땡땡. 그렇죠?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리고 뭐 크 땡땡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비만에서 계속 비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방이 나중에 이것도 저희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한번 섹션 잡아서 진행을 해드릴게요. 지방이 염증 인자 배출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혈관은 계속 확장하려고 하고 이런 패턴들이 이런 메커니즘이 돌아가다 보니까요. 몸은 계속 피로하고 근데도 염증은 잡히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살 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 번 시작했죠. 뭐 저도 안 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살을 빼는 것에 대한 목표성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다이어트 음료 부분을 개발하는 과정이고 이제 7월 출시가 되다 보니까 음료를 파는데 뚱뚱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을 이제 빼려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이 몇 킬로냐고 물어보셨는데 노코멘트 하고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제가 대전에 있어요. 대전으로 놀러 오세요. 독소로 인해서 그래서 뭐 햄버거를 우리가 많은 첨가물을 넣게 되면 그거를 이제 해소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떤 갖고 있는 질병들이 더 발현이 될 수 있죠. 아토피라든지 뭐 이런 것들. 냉적과 질병, 하초허한이라고 하죠. 그냥 처음부터 허약했던 분들이에요. 몸이 냉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소화력이 약하고 냉적이 잘 끼고 그리고 배가 전체에 딱딱하세요. 이분 옆구리도 딱딱하세요. 수승화강입니다. 화병 환자들이라고 표현하면 쉬운데요. 우리가 뭐 20대 지나가면서 화병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그런 것들이 몸에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 그로 인해서 저희가 가슴 위쪽으로 상기가 되죠. 이 기운을 발끝으로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무실 때 그거 있잖아요. 핫팩. 그것을 발바닥에 좀 이렇게 대고 주무시는 것도 방법이세요. 어떤 분이 발이 타는 줄 알았다며. 그러면 그 수건이나 휴지 몇 장을 까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주무시면 진짜 밤새 푹 잔 것 같은 느낌으로 주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증상은 아랫배는 똑같아요. 하체가 굉장히 차고 상체가 열이 나기 때문에 기미주근깨, 뭐 홍조 이런 것이 동반되기도 하죠.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 질환별 냉적을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용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